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전국적으로 4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8명으로 직전 일주일간 평균 372명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 일주일간 지역 감염 확진자는 평균 7.9명으로 직전 일주일간 평균 7.1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난 2월 23일 보험사 콜센터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입주인원 전수검사, 격리 해제 전 검사 등에서 콜센터 관련 112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유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4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4차 유행 방지 및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3월 28일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생활 제약 해소를 위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인 방역 조치 변경에 따라서 우리 시도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 사항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과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으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1.5단계인 우리 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총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전문점 이외의 돌잔치는 기존대로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됩니다. 둘째, 유흥시설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는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운영시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상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유흥시설 핵심 방역수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성인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화관,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허용됩니다.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의 입소자, 입원자, 면회객은 3월 9일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비접촉 또는 접촉 방문 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역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일상생활의 제약이 완화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방역수칙 위반에는 변함없이 엄정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과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 등 109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우선 접종 대상자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달 중에 6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4만여 명까지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주 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따른 지원책을 고민하여 다음 주 중에 제13차 민생안정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내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불필요한 외출 안 하기, 음식 섭취 중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2일) 13시 30분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어제 2명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까지는 확진자 없습니다. 따라서 총 누적 확진자는 2,170명이 되겠습니다. 중등도별 현황도 중등증 1명, 나머지 100명은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6,438건 검사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2,170건은 양성이고 2,267건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3월 10일에는 31명 입국해서 확진자 없었습니다. 어제 26명 입국해서 아직까지는 확진자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병상 386병상 중 97명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잔여병상은 289병상 되겠습니다. 어제 확진된 확진자의 세부 상황은 한 명은 유증상으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해서 확진된 사례고요. 한 명은 2093번과의 접촉자로서 여기도 역시 감염원 불명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접촉자로 자가격리 돼 있다가 격리 해제 중에 확진된 사례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2100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가격리 이탈한 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00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59번에 대한 저희들 확진자로서 조사 중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음고 2월 27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탈을 여러 차례 함으로 인해서 지인과 가족들에게 확진 전파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관련되어서는 총 42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 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성은 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명 확진된 분은 지표 환자 포함해서 가족이 5명이고 1명은 지인입니다. 여기 가족도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아니고 다른데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 2100번과 관련해서 자가격리가 현재 20명이 자가격리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특히 저희들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 강화 지침을 내리고 또 각 구청의 담당자들도 자가격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조치가 3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남구청에서는 무단 이탈에 따른 일단 고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가 진행되고요. 아울러 우리 감염병 관리과, 우리 시 감염병 관리과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분이 자가격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검사,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인한 자가격리 비용,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검사 비용, 또 확진자로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등을 다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가족 또 지인에게 전파되었는데 그분이 또 고위험 군인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들까지 초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중상해죄로 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100번의 사례는 자가격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을 때 당시에는 증상도 없었고 또 그분과 본인은 접촉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이후
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런 자가격리 이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 감염을 시켰습니다. 주변 가까운 분들에게. 그래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 행정에서도 자가격리 관리가 좀 더 실질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초중고 대학까지 해서 개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되고 수업도 이제 대면 수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학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도 또 각 대학에서도 대학 그 개학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함께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 준수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등교 전에는 반드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학교에 연락을 해주시고 가정에 자가격리하거나 유증상자 또는 가족 중에 자가격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갔었을 때는 입실 전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특히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지도 교사, 또 이용 학생 등도 탑승 전에 본인이 열이 있는지 이런 검사들을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업 중에도 그런 교실 이동이라든지 화장실 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학교가 가지고 준수하고 있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음용수 섭취 또 이용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 운영에 있어서도 급식실의 좌석 및 시간을 지정하고 한 칸 뛰어앉기라든지 가림막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시간에도 특히 거리두기라든지 급식 수칙, 급식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기숙사가 있는 곳에 있어서는 기숙사의 방역 수칙에 특히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예방접종 추진 사항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65세 이상이 접종하는 걸로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65세 이상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총 접종 대상자가 39,595명이 되겠습니다. 약 4만 명에 대해서 이제 접종을 우리 1분기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번 80%에서 90% 가까이 됐던 접종률이 61.4%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동의자에 대한 숫자가 확정이 되고 또 접종이 시작되면 이제 접종률은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상 반응은 158명이 접수됐고요. 다들 경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대상자를 이제 시스템에 곧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주로 이제 65세 미만에 대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랑 시설들은 대부분 이제 의료인들이 더 이제 대상자가 많아서 접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입원 입소해 계신 분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접종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까지 포함해서 종사자 및 입원 환자 중에 65세 이상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위험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또 거점 전담병원도 아울러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